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이 IT 기업과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알고리즘에 의한 온라인 콘텐츠 추천에 대한 종합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매체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알고리즘 기능에 제한을 가하는 방식 등으로 온라인 콘텐츠 규제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7월 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586억 8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4월과 5월 기록한 최대 수치를 또다시 갈아치운 것으로 지난 6월 달러 강세로 외환 보유액이 잠시 감소세로 전환한 이후 한 달 만에 역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한국은행이 8월을 시작으로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을 2차례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4일 전망했습니다. 기존의 첫 금리 인상 시기를 오는 10월로 예상한 JP모건은 한은이 이번 달과 올해 4분기, 내년 3분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KCC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17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72.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조 5,127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해 순이익은 3,809억 원으로 9.3% 늘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정말 얼마 만에 이렇게 시장이 좀 시원하게 상승하는 느낌을 받아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장 장 초반부터 상승불 켜고 출발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그 상승 탄력을 점점 더 키워나가면서 코스피가 1.28% 그리고 코스닥이 0.96% 현재는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장부터 우리 시장은 중국발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제보다 더 많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소량이지만 외국인들의 수급 들어와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좋은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렇게 큰 반도체 대형주들의 상승도 돋보였는데 오늘은 여행주, 항공주들 이렇게 잠시 좀 주춤했던 종목들도 상승을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개수가 훨씬 더 많은 장인데요. 저희와 함께 오랜만에 이런 기분 좋은 분위기 느껴보시면서 시장에 또 새로운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될 시크릿 강연에 샵 0082번으로 시크릿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강연에 티켓을 보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정수 전문위원님, 정재훈 전문위원님의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상황에서 상승하는 업종 그리고 하락하는 업종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양시장 오늘 상승 출발을 했죠. 오전장 내내 상승 탄력을 키워와 줬는데요. 이 기세 장 마감까지 이어나가길 바라보면서요.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1.27% 오른 3,278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죠. 코스닥 지수 현재 0.97% 오름세 보여집니다. 1,04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피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5,889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7,175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매도세 보여집니다. 개인 현재 1조 2,982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 보시죠.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328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192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현재 485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메타버스 관련주, 항공주, 온라인 교육주가 있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2차 전지 관련주, 탄소 배출권 관련주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업종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삼성전자도 합류를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코세스는 삼성전자가 메타버스를 구현할 때 필요한 미니와 마이크로 LED를 공급하는 업체죠.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한빛소프트는 삼성전자와 VR 공동사업 계약 체결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는데요. 자이언트 스텝은 현재 11%대 강세 흐름 보여집니다. 89,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덱스터 현재 20%대 강세입니다. 코세스 상한가 기록을 했네요. 13,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빛소프트 10%대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한동안 큰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했던 항공주가 오늘은 시세를 또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실적 발표가 임박을 했죠. 항공업계는 화물 사업의 유무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것이란 전망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거리두기가 아니었어도 항공업계의 정상화는 2022년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큰 이상이 없다 하면은 더 이상의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현재 5%대 강세 흐름 보여집니다. 31,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한항공은 화물 운임 인상과 또 물동량 증가로 2분기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부터 항공기 4대를 화물기로 개조를 했죠. 탑재 역량을 강화해 왔는데요. 현재 3%대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18,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티웨이항공 현재 7%대 강세 흐름 보여지고요. 4,0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승하는 업종 온라인 교육주가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교육주가 모처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다음 주 중에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관련 내용을 발표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4단계 유지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격 수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IB 김영 같은 경우엔 온라인 교육주에 이어서 또 일자리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수혜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더해지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습니다. IB 김영 현재 3%대 강세 흐름 보여지고요. 4,9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가MD와 캐리소프트는 모두 4%대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하락하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강하게 올라줬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은 또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소폭의 조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또 배터리와 석유 개발 사업을 분할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에 따른 하락세가 더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4%대 낙폭 그려지고요. 24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첨보도 현재 2%대 낙폭 그려집니다. 22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세를 분출을 했는데 오늘은 또 낙폭이 보여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5%대 하락세 그리고 있습니다. 69,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HN 현재 7%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로 전환을 하면서 4거래일 연속 낙폭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솔홈데코 현재 2%대 하락세고요. 2,1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살펴볼 특징주로는 SMCNC가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에 카카오와 CJ 하이브 등이 참여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장중의 강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2%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6,0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잠시 쉬어가는 듯했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상승한 업종 많으니까 오늘은 좀 즐겁게 매매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시장 굉장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박원재 위원님이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강연회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2시부터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주제가 최근 시장이 힘든 이유 분석하고 이기자라고 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도 늘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 전달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인데요. 지금 서울경제TV 더하기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 주제 가지고 무료로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방으로 들어오셔서 이 방송도 시청하시고요. 또 TV로는 저희와 함께 오늘장 내일장 시청하시면서 두 가지 전략 다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 시황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 상황 살펴봐야겠죠. 객장 상황 들어봐야 될 텐데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 먼저 들어볼까요?
네, 수급상 오후 들어서 계속적으로 매수세로 좀 전환하는 모습 좀 먼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양시장 모두 매수세, 특히 코스닥 시장은 오후 들어 대신 매수세로 전환하는 모습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거래소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중공업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셀트리온 헬스케어, SM, 인터파크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오전장 초반까지는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좀 보여줬던 상황이었지만 오전 중반 이후에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오후 들어서까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은 거래소에선 매수, 코스닥 시장에선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LG화학, SK바이오사이언스, 휠라홀딩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SM, CNC,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로티페쿰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주면서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고 있는 모습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제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리 시장에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이 반도체 업종 강세 속 차별화 장세 좀 지속으로 정해봤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 코스피 1.3%, 코스닥이 0.9% 좀 강한 상승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어찌 보면 체감 장세는 지난 거래일과 조금은 유사한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 업종,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연이틀 상승한 점, 또 그리고 수급 여건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등이 연이어 유입되면서 오늘도 업종 상승세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특히 전일부터 오늘까지 삼성전자와 이 SK하이닉스 등 이 IT 대형주들의 반등이 지수 상승을 특히 주도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외국인은 장 초반부터 2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좀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 좀 시장의 큰 특징점으로 볼 수가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대형 IT주로의 쏠림 현상 속에서 이 차별화 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도 여러 이슈가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이 장전 분할 소식을 알린 SK 이노베이션 관련 이슈로 인한 이 이노베이션의 하락,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의 투심 약화를 좀 유발하면서 관련주에 좀 상대적인 약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이번 물적 분할 이슈는 그간 주가에 좀 선반영되어 왔다라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투매보다는 보유, 그리고 반등 시 축소 전략을 오히려 고민하시는 것이 좀 나아 보인다라는 의견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는 테마성 이슈, 단연 메타버스 테마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테마 성격상 그 이슈에 따른 투심 자극에 따른 상승이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전일 이 과기부가 발표한 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삼성전자가 좀 합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점이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주면서 이 메타버스 테마가 끼어 있는 종목들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제조 설비뿐 아니라 컨텐츠, AI 관련 등 이 메타버스와 연관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의 주가 강세에 좀 영향을 주는 모습이고요. 이 같은 요인 등의 맥스트, 알체라, 코세스, 자이언트 스텝 등 여러 관련주 강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단 메타버스 관련 테마가 아직은 좀 실제 수혜와 연관지어 보기에는 아직은 이른감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테마성 재료와 실제 좀 수혜 기업들에 대한 의견은 좀 갈릴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경계심 유지하시면서 관련 테마에 대한 매매 전략을 세워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의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또 알체라는 메타버스 관련 사업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 하락을 가져왔었죠. 실제 수혜 기업인지 좀 잘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에 따라서 오늘 반도체 종목으로의 또 수급까지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한 주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오늘장 전략까지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어제부터 삼성전자의 반등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상승할 것 같다가도 주춤주춤하는 흐름 때문에 이제는 좀 기대감이 많이 내려놔진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83,000원까지 지금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 어떤 이유들이 있고 또 어떻게 움직일지 시장 상황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삼성전자에 대한 전반적인 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덧붙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기 위해서는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어제 오늘 증명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8만 원을 가볍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이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8만 3천 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한 게 개인들 같은 경우 오히려 지금 오래 기다리시다가 매도세를 좀 나타내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으십니다만 외국인들이 사면서 삼성전자에 따른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기관도 결국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수급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결국 실적이고요.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더욱더 가열차게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단지 이제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일까지 만약에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사랑이 이어지게 된다라면 삼성전자가 이번 기회에 9만 전자까지도 상승 여력을 펼쳐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리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9만 전자를 향해서 달려갔으면 하는 바람도 섞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것은 엔터주들인데요. 물론 이제 SM에 대한 M&A 이슈, 지금 현재 카카오와 CJ에 더불어서 외국계 이제 기업까지 이제 붙었죠. 이렇게 된다면 현재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최대 4조 원 정도의 가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원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최저 2조에서 4조까지 흐름들을 좀 확인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엔터주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끄는 하나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게임즈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발 이슈 때문에 다소 주춤한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엔터주들이 틈새 시장으로 나서게 된다면 종목별 장세 속,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다른 종목들이 쉬어가지만 그 속에서 나름대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좋은 섹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시장은 새롭게 활기를 찾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오름폭이라는 게 최근에 근래 보기 드문 정도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증시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업종으로 또 엔터주를 꼽아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관심 있게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국내 증시는 미국 시장과는 또 디커플링 현상을 계속해서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조금 만회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오늘 지금 이런 모습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미국 시장과의 연계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디커플링은 2017년 이후에 상승 구간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또 작년 팬데믹 이후에 상승 구간 그때도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났었던 그런 상승 구간 두 번에 모두 다 디커플링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아마도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한국에서 투자한 계좌는 좀 멈춰져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최근에 미국 계좌는, 그러니까 미국 주식 계좌는 이렇게 빠르게 좀 계좌가 좀 평가 이익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 크게 노력을 안 해도 그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디커플링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스닥, 코스피, 다우지수 이 상승률을 비교한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푸른색이 나스닥, 그 다음에 붉은색이 코스피, 그다음에 검은색이 다우지수거든요. 다우지수는 코스피보다도 좀
떨어지는 수익률을 지금 아래쪽에 있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 산업의 성격상으로 보면은 우리는 나스닥도 있고 뭐 다우도 있고 뭐 이렇겠지만 좀 나스닥 쪽에 좀 가까운 편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다들 그렇게들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연수익률 한번 구해보면은 올해 수익률이 코스피는 한 12%, 다우하고 나스닥은 15%니까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전에도 이 그래프를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저 빨간색 선은 올해 초까지 급하게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사실 정체 상태고요. 그래서 1월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구해보면 우리 시장은 뭐 오늘 올라온 것까지 다 합쳐도 뭐 고점 대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1월 15일 이후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4% 추가적으로 상승했으니까요. 1월 초에 나스닥은 별로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고 그 이후에 계속 스테디하게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디커플링을 느끼고 좀 답답함을 느끼는지는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에서 우리 디커플링이 나타났었던 요인은 2018년 이후에는 우리가 경기가 좀 먼저 꺾였었다는 점, 그게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기업 이익도 그때부터 급감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7년 이후에 나타났었던 디커플링을 그렇게 보고, 최근에 나타났었던 그런 요인하고 그때하고 공통점은 미국 시장 강세 요인에서 IT 서비스 부문의 강세 요인,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뭐 핸드폰, 모바일 뭐 이쪽이 IT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 구조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안 그런 측면에서 안 그런 부문 쪽에 강한 그런 기업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성격의 기업들이 많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우리 기업들 쪽에서 올해의 수익률이 그러한 서비스 쪽 기업이 수익률이 좋았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본다면 향후에도 비슷한 그런 추세가 벌어질 것이고, IT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추정할 수는 있어도 더 추가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기는 좀 힘들겠다. 앞으로도 좀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걸 제가 예전에 한번 실례로 말씀을 드렸던 게 미국에서 IT 관련 리츠의 사상 최고가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전방 산업의 호황을 시그널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조차도 약간의 디커플링이, 그 IT 관련 리츠 안에서도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게, 그때 이키닉스하고 프롤로지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키닉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쪽이고 프롤로지스는 전자상거래 쪽 아닙니까? 프롤로지스가 훨씬 더 탄력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 쪽에 속한 그런 경우가 더 호황이고, 더 향후 전망도 좀 빠르게 좋아질 것 같다라는 점, 그 점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수급 요인입니다. 이머징 마켓 유동성 유출되고 있다라는 점, 물론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유출되고 있다라는 흐름은 이 지역별로 경기 흐름에 차별적 요인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달러 수급의 요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향후에도 그렇게 쉽게 약세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은 뭐 고맙게도 저렇게 많이 사주고 있지만 디커플링의 모습은 향후에도 좀 지속될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시장을 봐야 될 것이다. 물론 그렇다 해서 시장은 뭐 약세 전환을 한다거나 비관론으로 보자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 긍정적이긴 하나, 우리가 좀 약간 수익률은 계속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투자 전략에 참고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저는 계속 미국 쪽 비중은 좀 비중을 늘려가야 된다라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봐 주셨는데 지금 디커플링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달러에 대해서 지금은 좀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달러 수급이 이 미국 국채 발행과도 또 연관이 있잖아요. 8월 초에 공개된다고 했었던 4분기 자금 조달 계획이 지금 8월 초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내일 밤에 이제 공개가 될 테니까요. 그건 차후에 다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이전에 재무부에서 경제 이제 평가하고 보고서를 내면서 자본 조달을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공개됐습니다. 8월 2일에 공개돼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5일에 이제 그 자본 조달 계획이 공개가 되는데 4분기는 계절적으로 그 연중 가장 많은 국채가 발행이 되는 그런 계절적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달러 유동성을 흡수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될 테니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3분기는 좀 양이 2분기보다는 늘어났지만 국채 발행량이요. 4분기보다는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분기, 3분기에 쉽게 이렇게 넘어왔었던 점들은 이런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4분기에 얼마나 늘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재무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물론 페드하고 같이 취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공조를 우리가 추후에도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보면 미국의 국채 인기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수세가. 그래서 증액 발행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미국의 자산시장이 그렇다면은 주식하고 국채하고 달러가 동반강제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4분기에도 또 그런 모습이 종종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물론 달러 같은 경우는 오늘같이 조정을 보이고 뭐 다시 상승을 보이고 하는 어느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확률이 높지만 주식하고 국채 같은 경우는 동반강세로 갈 수 있는 그런 미국 자산물이 계속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재무부에서 나왔던 2일에 공개됐었던 3분기 경제 분석하고 4분기 전망 보고서 한번 살펴보면은 참 놀랍게도 페드의 경제 전망하고 예상하고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물론 그 두 주체가 미국 시장의 미국 자산 시장을 끌고 가는 주체이기도 하겠고 또 이 둘이 어떤 발행량을 만들고 또 인수를 해야 되고 참여를 해야 되는 페드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하고 공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 이 정책을 만드는 그런 경우하고 그러니까 정부 측하고 중앙은행하고 이렇게 뜻이 꼭 같지는 않은데 공교롭게도 미국 측은 완전히 공교롭게도 똑같이 가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주요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GDP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전에 수준을 회복을 했다. 그래가지고 2분기 들어서니까 이제 팬데믹 이전까지도 거의 근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다 회복했다라는 점으로 보면 정리를 하면 되겠고 고용 쪽하고 임금 쪽을 보면은 이쪽은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년은 이제 고용 쪽이 중요해질 테니까요. 뭐 테이퍼링이나 이쪽 정책 변화에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언급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임금 상승률이 좀 컸었다라는 거죠. 그 작년하고 올해 초에요. 그것 이유가 저임금 노동자가 실업을 해서 시장에서 빠져버리니까 엄청난 임금 상승률로 이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은 파트타임 잡이나 아니면 저임금 쪽에서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가속 중이고 그래서 이 저임금 노동자가 드디어 시장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력 구성이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고용은 좋아지고 임금 상승률은 낮아지겠죠. 저임금 쪽에서 들어오니까요. 물론 소득 성장률 측면에서는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균 시간당 소득 성장률을 구해보니까 이제 3.7%까지로 근접을 했다는 겁니다. 팬데믹 이전 6개월치 평균치를 구해보니까 3.5%였는데 그거하고 거의 유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임금 쪽에서 나오는 고용과 임금 쪽에서 만들어지는 인플레이션은 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일시적이었었고 완화되고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인플레이션은 적정 재고가 감소했고 공급망 중단, 그다음에 수요가 급증으로 인해서 일시적 현상이었다. 또 페드하고 똑같은 얘기죠. 거기다 중요한 것은 페드처럼
향후 목표치는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돼서 2%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로 돌아와서 계속 인플레이션이 2%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4%, 5%였었는데 2%가 되니까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죠. 팬데믹 이전에는 2% 아래였으니까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2%가 유지되는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향후에 테이퍼링이 나타나나 금리 인상이 나타나나 2%를 목표치로 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산 시장은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금리 인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목표치 2%가 있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하면 큰일 벌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은 이 점을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경제 회복에 대한 부분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모두 페드가 예상한 전망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에는 목표치 2% 정도로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4분기 전망도 좋다면 중기적으로는 일단 상승 쪽에 좀 무게를 둬도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채권 발행 일정 쪽하고 이걸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권 발행 일정하고도 연관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보고서 내용이 채권 발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그 채권 발행은 우리가 아니죠.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유동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주요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었던 그 팬데믹 전후로 환경 요인이 약간 혼동스러웠던 점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일시적 현상이 완화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안정적 금리 추세로 들어가고 목표 성장률이 2%로 수렴하게 된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한다면은 국채 가격이 향후 강세 전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인플레가 강하지 않고 2%의 성장률이 보장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국채가 강세 전망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증액 발행에 유리한 거죠. 가격이 계속 강세를 보일 테니까. 그렇다면은 차지하는 세력도 계속 외국 쪽에서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세 전망이 가능한 국채 시장을 생각해 본다면 유동성을 흡수를 해도 그건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유동성을 흡수해올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동전은 좋은데 나머지는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약간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디커플링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강세 전망이 유지가 가능한 것이고 4분기 국채 발행에 있어서 증액을 하게 됐을 경우에 만들어지는 그런 부담을 많이 완화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인터마켓 쪽에서는 그러한 유동성을 충당하는 그런 쏠림 현상, 미국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반작용으로 자금 유출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고 미국 경제가 아무래서 국채로 부양을 해야 하는 그런 조치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다 같이 돈을 풀어서 유동성 장세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향후는 그것과는 약간 좀 다르다는 점을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가 만약에 나타난다면 미국 자산시장은 썸머 랠리 지나가지고 산타 랠리까지도 가능하죠. 12월까지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4분기 논리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장기 상승이 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미국 재무부가 자료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어제 나온 리치먼드 페드의 PCPI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 지표를 올라온 이유는 빨간색 점으로 향후 전망치를 찍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쭉 올라온 선이 흰색 선이요. 지금 저게 6월치를 놓고 저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7월 수치를 놓고 보면 쭉 옆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쭉 옆으로 간 다음에 올해 연말까지 쭉 아래쪽으로 저 빨간색처럼 떨어지고 2023년에 또 떨어지고 해서 2% 가로축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것이죠. 평균 목표 물가관리제 2% 수준의 인플레이션의 장기 전망이 2024년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제가 아까 산타랠리 말씀드려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2022년 말이나 2023년은 테이퍼링이 들어가는 시기고 2024년은 금리가 조정이 될 수도 있는 시기로 전망이 되는데 저런 전망 속에서 PCPI 지표가 저렇게 빨간색 점처럼 움직여준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중장기 상승 전망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산시장 쪽이요. 그래서
지금 긴축 쪽을 걱정하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이런 PCPI 지표를 놓고 봤을 때는 둘이 공존할 수 있다. 긴축과 더불어 자산시장 장세가 공존할 수 있다. 마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머징 마켓의 디커플링 해소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머징 마켓 중에서 과연 한국은 좀 해소가 가능할까? 이 점을 좀 봐야 될 텐데, 올해 아까 초반에 우리 시장은 12%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15%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증시를 보면은 우리 시장은 점차 중국 증시의 영향권에서 탈출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 구조상으로 놓고 봐도 물론 중국의 영향권도 많이 받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미국 쪽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그쪽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디커플링이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 중에서 코스피는 좀 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IT 쪽 중심에 투자하는 우리가 지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반도체 쪽을 더 늘리지 말고 나머지 서비스 쪽이나 디스플레이나 모바일 쪽 이쪽도 한번 생각해보자, 장비 쪽도 생각해보자 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인데, 향후에도 이 변화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쪽의 긍정적인 풍풍이 IT 서비스 쪽에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IT 서비스가 끌고 가고 IT 하드웨어가 쫓아가는 흐름, 그리고 우리 쪽도 IT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 업종면에서 순환 상승 가능성이 많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ETF, IT ETF 쪽으로 투자하는 그런 IT ETF 투자 메리트이 살아나고 있는 점을 좀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당분간은 상승 추세 그리고 업종별 순환매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B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미스터 복구왕으로 이어집니다. 미스터 복구왕의 김혜연입니다. 서울경제TV 밤방송 주유소에서 8분의 전문 위원님들이 바닥난 포트폴리오 복구시켜주고 계신데요. 매일 오후 12시 30분을 기준으로 어떤 분의 누적 수익률이 가장 좋은지, 또 어떤 종목의 누적 수익률이 가장 좋은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오후 12시 30분을 기준으로 어떤 분의 총 누적 수익률이 가장 좋은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부터 보시죠. 3위 이주현 위원님께서 차지해 주셨습니다. 현재 총 누적 수익률 100%대입니다. 107.54% 기록해주고 계시고요. 전일보다 4종목이 더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 확인해 보시죠. 2위 정재훈 위원님이 차지하셨습니다. 2위로 내려오셨네요. 하지만 총 누적 수익률 여전히 좋습니다. 117.5% 달성해주고 계시고요. 전일보다 5종목이 더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1위 확인해 보시죠. 1위 허반석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차지해 주셨습니다. 어제보다 17% 가까이 더 오르면서 1위 자리로 올라오셨습니다. 현재 총 누적 수익률 121.24% 달성해주고 계시고요. 전일보다 8종목이나 더 잘 가지고 있습니다. 1, 2, 3위 모두 100%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요, 다음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이지환 위원님의 LX 세미콘이 차지했습니다. 현재 수익률 12.26%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4위는 정재훈 위원님의 아난티가 차지했습니다. 어제 장중에 반등 흐름이 나왔죠. 어제 오늘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4.5%의 수익률 챙겨주고 있습니다. 3위 허반석 위원님의 삼성 SDI가 차지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몰리고 있죠. 현재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3위가 삼성 SDI라고 합니다. 현재 17.19%의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박원재 위원님의 솔루스 첨단 소재가 차지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 개선으로 당기 순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전지박 양산 체제 도입에 하반기 실적도 좋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들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수익률 17.86%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위는 허반석 위원님의 CJ제일제당이 차지를 했습니다. CJ 헬스케어 매각 이후 3년이 지났는데요. CJ제일제당이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기업인 첫랩 인수를 한다라는 이야기 오늘 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 22.38%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복구왕이시죠. 허반석 위원님. 오늘은 또 이렇게 1위 자리를 다시 한번 탈환해 주셨는데요. 허반석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18.91%의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포트에서 제외가 됐고요. ISC 12%의 수익률 챙기면서 익절했습니다. 우양 역시나 12.85%의 수익을 챙기면서 익절했습니다. 포트에서 제외가 됐고요. CJ제일제당 22%대의 수익률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시죠. 5월 6일에 편입된 종목이죠. 삼성 SDI 현재 17%의 수익권입니다. 5월 27일에 편입된 종목 이마트 현재 11%의 수익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이마트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추가 획득 소식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와 주고 있고요. 오리온 역시나 1%대지만 강세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닥터유가 올해 매출액이 75% 증가하면서 브랜드 론칭 이후에 역대 최고 월 매출을 기록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7월 1일에 편입된 종목이죠. 에스코넥 현재 8%대 수익을 챙겨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메타버스 대열에 합류를 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VR 금속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수혜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8일에 편입된 종목이죠. SFA 현재 0%대 수익입니다. 7월 15일에 편입된 종목 KH바텍 현재 4%대 수익을 챙겨주고 있고요. 우양도 현재 0.17%의 수익권입니다. BH 분기 최초 매출이 3천억 원을 돌파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0%대 수익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12시 30분을 기준으로 포트 전 종목이 현재 수익권인데요. 이런 허반석 위원님과 장중에도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요.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대화 나눠볼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오늘 특별히 순위에는 없지만 어제 오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어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정수 위원님의 키이스트인데요.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용수 전문가입니다. 네, 7월 5일에 편입된 종목이죠. 키이스트 매수가 15,200원 잡아주셨는데 사실 이 종목 5월 달부터 위원님께서 이제 실전 매매에서 꾸준히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어제 오늘 SM 인수권으로 시세를 더 분출해 주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매수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에서 좀 매수를 한다는 것은 좀 비싸게 공략을 하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저는 이제 아침 방송 이제 실전 매매 정수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거기서 종목들 좀 싸게 공략하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키이스트는 올해 5월 달서부터 해서 몇 번을 얘기했던 종목이고, 뭐 작년에서는 초록뱀도 많이 얘기했었어요. 작년에 초록뱀 같은 경우는 140%의 수익률을 달성을 시켜줬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또 SM도 추천을 했었는데, SM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죠. 이게 키이스트가 강하게 움직여주는 게 바로 이제 SM이 이제 매각을 하는, 그래서 하이브, 그다음에 카카오 엔터 쪽하고 그다음에 CJ 쪽으로 인수를 타진한다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이슈 때문에 SM CNC가 어제 오늘 아주 초강세로 움직여주고 있고, SM 디자인 라이프 디자인이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면서 뭐 그 외에서도 다른 쪽들의 이제 종목들도 강해지고 있는데, 바로 이 키이스트가 바로 그 예전에서는 이제 배용준 씨의 회사였지만 2018년도에 지분을 SM 엔터테인먼트한테 다 지분을 넘기면서 지금은 SM의 자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넘길 때에서 이쪽도 이제 인수의 흐름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키이스트도 같이 좀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인데, 일단은 조정을 받으면 싸게 사시는 건 좋아요. 조정을 받을 때 싸게 사시는 건 좋을 것 같고, 제가 SM도 작년에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 가시면요, 이게 이제 화면 캡처를 해놓은 건데, 여기 보면 SM 이게 실전 매매 정수에서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추천을 하거든요. 그때가 32,500원짜리인데 지금 얼마냐면 72,800원으로 124%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은 바닥에서 잘 사서 가져가게 되면 이 수익률이 계속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작년에서 실전 매매 정수에 추천했던 종목들이 지금 500% 올라간 것도 한두 개 정도 있고, 한 300% 올라간 것도 한 8개 정도 나올걸요, 지금. 200%, 100% 오른 것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종목을 매일같이 추천하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니까 장이 올라오면 종목들이 무럭무럭 자라는데, 이 키이스트도 목표치는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짧게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바닥 종목들,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가져가게 되면 종목들이 100% 이상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키스트도 그럴 만한 종목이라 보면 돼요. 이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움직이면 2만 원, 3만 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목표치를 2만 원 정도로 짧게 보고 있지만 이게 2만 원을 갖다가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게 되면 3만 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엔터주로 보셔야 되고 엔터주의 순환매는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 키스트뿐만 아니라 그 다음 종목들도 실전 매매 정수 아침 방송에서 계속 매일같이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싸게 사고 싶은 종목은 키스트 살 게 아니고 다른 종목을 노리셔야 되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또 키스트처럼 움직일 수 있는 다음 종목으로 가지고 나올 거니까요. 어쨌든 올해 5월달 대비로는 이거는 수익률이 지금 20%밖에 나질 않았어요. 다른 애 비하면 뭐 몇백 프로 올라가는 애들 비하면은 아직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만약에 수익이 나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비중을 줄여서 나머지를 가지고 쭉 끌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 이걸 조정받으면 얘를 사든가 아니면 다른 엔터주들을 조만간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말씀을 드릴 때 그쪽을 노려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스트 장기적인 시간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조정 시 매수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야기 더 나눠보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또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총 누적 수익률 베스트 3와 또 개별 종목들의 순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종목들이 수익률을 기록을 할지 또 어떤 분들이 베스트 3에 들지 기대해 보면서요. 지금까지 미스터 복구왕이었습니다. 네, 미스터 복구왕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양시장 상승 탄력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을 내면서 1%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은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니까요. 오늘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도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원재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들 계속해서 어제까지 또 연출이 됐었는데요. 최근 시장이 힘든 이유 분석하고 이기자라는 주제로 지금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 더하기에서 열심히 방송을 해주고 계십니다. 2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도 잠깐 이렇게 유튜브 채널 보니까 열심히 판서해 가시면서 뭐 알려주고 계시는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잠시 쉬는 시간에 들어가셔서 비법들 받아가시고 또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